안녕하세요, 김용현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취업 시즌이기도 하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면접 팁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자체가 취업 시즌에 원서를 거의 7, 80개를 썼던 사람이고 나름 면접을 10 몇 개 이상은 봤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실패와 단 한 번의 성공을 가지고 제가 가장 원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영업직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면접 팁 7가지를 공유해 드리는 게 굳이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디테일부터 핵심까지 7가지를 천천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소하지만 그 회사의 색깔과 내 패션의 색깔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퍼스널 컬러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회사도 회사만의 퍼스널 컬러가 있거든요. 회사 CI에 보통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우리가 삼성 하면 무슨 색깔이 떠오르죠? 파란색이죠. LG 하면 빨간색이죠. 이런 식으로 각 기업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정해진 색깔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 내부 보고서로 쓰는 PPT 양식에도 그 회사의 색깔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광고회사가 우리한테 몇 초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내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면접관에 대해서 공략하는 것도 동일해요. 남자로 따지면은 넥타이 색깔을 맞추는 게 있을 거고요. 여자는 뭐 블라우스나 아마 셔츠 색깔을 맞추는 게 되지 않을까요? 0.1%라도 승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구두소를 챙기고 다니자는 건데요. 보통 다이소 가면은 1,000원, 2,000원 할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면접관이 면접자가 들어올 때 가장 처음에 보는 게 바로 신발입니다. 그 신발이 보통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지저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구두소를 챙겨 다니면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닦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면은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구두 신고 다니실 때 그 양말에 땀이 묻거든요. 그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구두를 양말 신은 발로 조금 닦아주기만 하더라도 아주 깨끗하게 닦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세 번째, 바로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총 4가지 정도는 좀 알고 가자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 두 번째로는 그 회사의 직전 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세 번째로는 상장회사일 경우에 그 회사의 면접 전날 주식 종가, 네 번째로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과 인재상입니다. 제가 A 백화점 회사에 면접에 들어가서 임원분께서 바로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매출액 얼마냐고. 당연히 대답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서 많이 쓰다 보면은 너무 많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 체크를 못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그 회사 면접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A백화점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문별로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그 회사의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경쟁사 대비 강점, 전략은 알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문과생일수록 더더욱 이런 걸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A 디스플레이 회사를 면접을 볼 때는 LED, OLED 기술 당연히 알고 갔고요. LCD 패널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갔고, 그리고 뭐 A 디스플레이 회사는 대형 디스플레이 강점이 있고,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그리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LCD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뭐 OLED 기술력으로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좀 알고 갔단 말이에요. 회사 IR 자료에 보통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풀을 팔아서라도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통 많이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면접이 끝나고 같이 봤던 면접자들이랑 30분이라도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1대1 면접 보통 안 보거든요. 다대다 면접을 봅니다. 면접자랑 면접관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도 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되게 좋다. 아니면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고 좀 쑥스럽고 창피하지만 죄송한데 같이 한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드리면서 30분 정도 커피 타임을 하면서 피드백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구나. 또 저 사람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배워야겠다 하면서 현실적인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면접 당일날에 그날 했던 면접 내용을 복귀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면접 끝나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조그맣게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집에 가서 워드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억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져요. 까먹기도 하고 제 영상 같은 걸 10번, 100번 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봤던 면접에 대해서 복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어떤 회사 지원했어요? 라고 하면 저는 A 회사도 지원했고 B 회사도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A 회사는 우리 회사랑 경쟁사인데
B 회사는 우리 회사랑 관련도 없는데 거기 되면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이 보통 말리거든요. 처음 들으면은. 그거를 이제 들었을 말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다음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라고.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알고 싶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차피 정답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일곱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면접관의 질문을 암기할 수도 없고 그거를 사전에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건 대화이기 때문에, 합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암기해서 준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뻔한 답을 하는 것보다 내가 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면접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A 편의점 회사의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 회사 담당이 편의점 회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전략 같은 거 건의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M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한 10개월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하차 무거운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을 근거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제가 M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상하차를 할 때, 상하차를 하면 요령이 없이 들다 보면 허리를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보통 체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편의점에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상하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하차 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아끼게 되고 본사 가맹점 모두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면접관이 저한테 재질문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하면서도 있어 보이지도 않은 답변이지만 저만이 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면접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늘은 면접에서의 7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바이어들과의 첫 미팅에서도 사용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면접이라는 건 첫 만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나 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도 많이 찍을 거니까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취업도 화이팅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이었습니다.